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관이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 문제를 취재하던 기독교 매체 한 기자는 수사관에게 모욕과 폭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서울 관악구의 한 비영리 청소년 단체 구성원들이 알고 보니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신도들로 파악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예장 보신총회 강학근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강학근 총회장은 새벽 기도를 회복해 교단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가 세계 사형폐지의 날 19주년을 기념해 선언문을 발표하고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와 모범사형수 특별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관이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서초구 H교회 목회자의 비리 의혹과 경찰과의 유착 정황을 고발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겁니다. 심지어 한 기자는 관련 내용을 취재하던 중 경찰에게 심한 모욕과 폭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한 국민신문고 제보자가 서울 방배경찰서 경제팀 한 수사관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신분을 좀 노출하시기 좀 꺼려하시니까 저도 그것을 보장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선생님께서 에 대해서 고소라든지 진행하지 않을 의사가 있으시면 차라리 이것을 시도를 해주시면 제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신상만 노출이 안 되면 괜찮아요. 이 대화 내용은 140억 원대 횡령, 탈세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H교회 서모 목사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경찰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담당 수사관과 제보자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보자는 신분 노출에 우려가 있다는 수사관의 말을 믿고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자신의 민원건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H교회 서목사와 유착 의혹이 있는 김모 경위가 제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경위가 제보자에게 국민신문고 작성자를 확인했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 노출의 심각성을 취재하던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곤모 기자가 방배경찰서 관내에서 취재하던 도중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제보자를 협박한 의혹을 받는 김모 경위가 권 기자를 몰아세웠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주변 경찰들은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나무와 교회개혁실천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카타콤교회, 예아운 선교회 등 시민사회 선교단체들이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제게 반말과 삿대질을 하며 사무실 벽 코너를 몰아넣어 약 11분간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무도 김 수사관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이 부여해준 공권력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온 힘을 기울여 위법하고 불경건한 이 목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경찰이 있다 하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제도를 연구해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해당 수사관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님이 취재로 왔는데 본인이 지금 이 사건의 이해충돌 당사자이고 제보자 색출의 당사자이고 협박의 당사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과민 반응과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폭력경찰이 된 겁니다. 취재진이 이 사건에 대해 방배경찰서 수석과장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청소년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비영리 단체의 주요 구성원들이 알고 보니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신도들로 파악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포교 활동이 이뤄지진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포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기반을 둔 한 청소년 비영리 단체.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이 단체는 봉사활동과 문화예술활동 등을 내세우며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주로 치어리딩 응원단과 디자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과 접촉하며 지역 청소년 행사 기획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울시 교육청이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 후견인 제도의 마을기관으로 지정돼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체의 대표를 비롯해 이사들과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JMS 신도로 파악되면서 일각에선 위장 포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대표 A씨는 JMS 유관단체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되며 내부 문서에선 이사 중 상당수가 JMS 유관단체 소속으로 나타납니다. 사무국장 B씨의 개인 SNS엔 정명석 씨의 글귀 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JMS는 과거부터 치어리딩과 연극, 뮤지컬 등 문화활동을 통한 포교활동을 진행해왔다며 해당 단체가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하진 않더라도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간접적인 포교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단 신도들이 종교색을 배제한 단체를 설립해서 포섭활동을 하는 건 정말 많은 사례가 있고 증거가 있어 왔고 잠재적인 포섭의 대상자를 정해서 그중에서 일부를 포섭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통해서 포섭활동을 가장 잘하는 단체가 바로 JMS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정명석 씨 출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활동들이 급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JMS 탈퇴자 중엔 비영리 단체의 문화활동을 통해 포섭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탈퇴자들은 특히 JMS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대학생 등 성인 포교가 쉽지 않아지자 최근엔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10대 청소년들을 주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문화 강좌 하다가 JMS에 들어갔었고요. 문화 선교를 통해서 JMS에 온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 JMS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포섭하기 쉬운 대상이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한테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도 청소년을 이제 신도로 양성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한편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종교와 상관없이 비영리 민간단체는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단체의 목적 사업에 위반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는 JMS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오늘 세계 사형폐지의 날 19주년을 기념해 선언문을 발표하고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와 모범사형수 특별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4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어 헌법 정신에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기준으로 법률상 사형 폐지 국가는 106개국,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는 36개국으로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서 사형 폐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강학근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강학근 총회장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진 교단으로서 새벽 기도를 회복해 교단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 고신 제71회 총회 강학근 총회장은 총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교단이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한 신앙 유산을 바탕으로 교단 차원에서 새벽 기도를 회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교회를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고신 70일 새벽 기도 운동은 내년 2월 7일부터 부활절인 4월 17일까지 70일 동안 진행됩니다. 창기에 참 우리 교회 떠오던 그 모습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쇠약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회복하는 길이 어떤 길이 좋을까 그렇게 하는 중에 70년이니까 71 그렇게 한번 해서 전 교회가 우리 고신 교회들이 다 함께 해보자. 고신총회가 태동한 대구 서문로교회를 시무하는 강학근 총회장은 새벽기도 운동 못지않게 교단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회기 고신총회 70주년 준비위원회를 이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신교회의 미래를 그려왔습니다. 고신총회 학생신앙운동 SFC 간사 출신인 강 총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미자립교회 지원에 교단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년 내에 교단 주일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코로나19로 존립의 위기에 처한 미자립교회를 위한 고민이 없이는 교단의 미래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학근 총회장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유산을 전승하는 것과 교회의 남은 재정 10%를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 건데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그때 엄마 아빠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음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강 총회장은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연합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존 한국교회 총연합 중심의 연합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도 참 우리 교단 연합 대단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보다도 진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국가의 좀 바른 소리를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고신정신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남북을 잇는 통신선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한 북한 방식의 회답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북한의 태도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남한 방식의 일방적 사고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약속의 실천 과정은 근원적으로 험하고 어려운 일임을 상호 인정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연 76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는 국내 문제만 아니고 국제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200년 전부터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화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먼저 합의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남과 북, 진보와 보수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까지 모두가 예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보편적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한반도에서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절대 진실입니다. 둘째, 5,000년을 함께 살아온 남과 북은 분단국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문화적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셋째, 남과 북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입니다. 결코 흡수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엄숙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대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한다면 반드시 완벽한 평화 통일의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민족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 2018년 4.27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등 5차례의 정상협상은 한결같이 평화적 통일에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통일의 과정에서 상호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것도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다시 당사국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민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호소요 절규입니다. 물론 합의에 이르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는가?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